사품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정책 및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의 자산을 키우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정해진 미래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찐 부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먹이가 아닌 같이 사냥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하고 격차를 확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한 대중들이 폭망할 때 우리는 피해 나갈 수가 있고, 그죠? 어느 정도 미래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존재가 되어야죠. 그 미국이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알려면 지금의 미국의 현실을 파악하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20%를 넘어섰죠. 이는 그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선 정도니까 통념적으로 패권을 잃는 한계선이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설 때라는 얘기가 많아요. 미국도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미래를 알려면 과거의 역사, 비슷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예가 1940년대 미국이고 그리고 1945년대의 영국이에요. 1940년대 미국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 정도 수준이었고 영국은 250% 수준이었습니다. 또 영국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재정이 파탄났잖아요. 이 때문에 패권도 미국한테 넘겨줬고 그나마 이때는 미국은 전쟁 직후라 소비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성장도 엄청 활성화됐고 그리고 기술 혁신도 있었던 고성장을 구가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또 정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금융 억압이라는 이 정책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억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대비 낮은 금리로 국채를 묶어놓는 정책이에요. 한마디로 높은 성장과 양호한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낮은 국채 금리를 유지해서 부채를 녹이는 거예요. 부채를 자연스럽게 없애는 거예요. 결국 1940년대에 120%에 달했던 국가 부채가 1970년대에 20%,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 대성공이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패권을 잃었지만 양호한 이 성장을 이어갔거든요.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금융 억압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비해 낮은 국채 금리를 유지해서 부채를 녹이는 전략을 썼습니다. 덕분에 1990년대 20%대까지 부채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핵심은 금융 억압,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 부채가 120%가 넘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금리를 낮춰라. 연준을 압박하면서 낮춰라 하는 그 이유가 핵심이 1940년대의 금융 억압 정책을 다시 펴기 위함이에요, 이게. 캐비노시를 지명한 것도 트럼프의 의도예요, 이게. 같은 이어지는 거고, 캐비노시도 협조할 의사가 있는 거고 연준을 개혁한다고 하잖아요. 캐비노시가. 이 핵심이 금융 억압 정책을 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딱 맞은 거예요.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대비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가장 확률 높은 미래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소수의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덫에 걸린 거잖아요. 이 때문에 유가는 지금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물가는 엄청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사실은요. 금융 억압 정책을 펴야 되는데 펴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지금. 금융 억압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양호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건전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이 경제 성장에 의한 인플레이션, 좋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좋은 인플레이션이 필수인데 지금 상황은 공급 제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 이거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니까 최악의 덫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1940년대에 했던 금융억압 정책을 펴서 그 국채를 녹이는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할 때 높은 시나리오예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 의해서 금융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충격에 의해서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한동안 이 침체를 겪은 후에 그 후에 생산성 혁명에 의해서 본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한 시나리오가 완성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이 그 관념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금, 은, 에너지, 그리고 현금 창출을 잘하는 이 브랜드가 확실한 일부 우량 자산, 우량 기업,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1차 충격기와 침체기 때.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이때 지금 우리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멀티플이 엄청 높아진 AI나 로봇 같은 그 종목들은 엄청난 하락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그 침체기가 벗어난 후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후에 본격적으로 AI와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구가하는 그 시나리오가 크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제 AI 로봇 같은 이 미래 산업들이 선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선형적으로.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산업이 우리 과거 다 봤잖아요. 웅덩이에 빠졌다가 침체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침체에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막 굴곡 있는 이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는 미국하고 이란 전쟁에 대한 양상을 지켜봐야 돼요.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나름대로 높다라고 제시한 시나리오지 이게 100%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막 5만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의 벌어지는 상황 하에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계속 예측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일반 대중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럴 목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목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소수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높은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계속 끊임없이 그려봐야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시나리오도 여러 요인들이 바뀌면 미래의 이 그림도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미국의 전략, 이제 금융억압에 의해서 부채를 녹이는 이 전략을 펼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패권을 잃고 푹 떨어지는 그런 국가가 됐다. 그리고 중국이 부상했어. 패권을 가져가고. 그런 시나리오도 뭐 제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가능성이 커졌다 하면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생각, 우리 근본적인 생각 자체를 다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대한민국도 생각도 못하게 우리 강원도 정선에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이 터졌어. 매장량을 발견했어. 그러면 모든 시나리오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얘기할 뿐이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률 높은 미래를 예측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 우리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100% 성공이라는 건 없잖아요. 높은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를 최대한 구가하는 거지. 그래도 이 정도의 생각과 상상과 그림을 그린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대중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대중과 달라야 합니다. 대중과 전체주의에 빠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대중과 다른, 똑같은, 별반 틀리지 않은 인생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